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들의 비밀 노트입니다.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일입니다. 네, 복권님. 네. 복권님이랬어요. 저 네. 복권을 물어보려고 하시고. 네네. 대표님 혹시 네. 복권 구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복권, 있으시죠? 예,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복권 안 살 수가 없죠. 예, 네, 저도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 사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또 열풍 불었을 때 모두들 막 일주일에 하나씩 막 사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은 그렇죠. 바뀐 것 같아요. 연금 네. 복권 그렇게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네, 저도 네. 지난주에 몇 개 샀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이 연금 복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인생 역전, 인생 한방 이것도 왠지 요즘 인생 안정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금리 낮잖아요. 그리고 성장, 네.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좀 안정적으로 매번 지급되는 그런 상품이 없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데 네.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 고령화 사회, 결국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직을 시작하면서 그 효자 상품으로 톡톡히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름하여 월지급형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 월지급형 상품에 대해서 오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평생자산관리연구소 김명렬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명렬입니다. 네. 네, 월 지급식 상품 오늘 저희 이거 들을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 기대가 기대하셔도 되는데요. 좋겠습니다. 네. 대충 어떤 얘기인지 어떤 얘기들 가지고 오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월지급식 펀드라는 목돈을 일시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매달 연금처럼 네.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실제 그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은퇴 준비 자금으로 또 네. 목돈 활용으로 많이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그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월지급식 연금 펀드는 주로 주식형보다는 채권형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역시. 이유는 뭐 주식형 같은 경우 수익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또 투자 환경이 주식이 또 안 좋을 때는 또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채권형 펀드로 안전하게 운영하면 그런 좋은 네.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매달 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입을 안겨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월 지급식. 은퇴 이후에 수입이 없을 때 이런 상품 들어놓으면 딱 든든하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노후가 걱정되는 당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주목하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투자처가 있으니 바로 월지급식 금융상품. 장기 투자 결과가 좋은 상품이 호황을 누리며 자금 운용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는데 가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과 들어가는 시기가 중요하다는데 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률과 꼬박꼬박 매달 지급되는 분배금 덕에 계획성을 가진 자산 관리도 수월한 이 매력 만점 월지급식 금융 상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월 지급식 금융 상품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쏙쏙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품이 참 많잖아요, 종류가. 네네. 월 지급식 펀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뭔가요? 사실 이 펀드는 월지급식 펀드는 그 올 11월부터 사실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 펀드 평가사 그 제로인에 따르면 네. 10억 이상 운영되고 1개월 이상 네. 운영되는 46개 펀드 중에 네. 올 10월까지 약 네. 4,712억 원의 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순유입이 됐는데요. 네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10월에만 무려 1,2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월지급식 펀드는 네. 대거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네네. 그 월 지급식 펀드 가운데서도 채권형, 주식형 이렇게 나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1960년대는 대부분 이제 저축을 쌓는 식의 저축을 많이 했었죠. 네네, 지금은 그렇죠. 이제 현재는 이제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의 어떤 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월지급식 펀드 열풍으로 9개월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는데 네. 이 펀드 운영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규모는 지금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 한 4,700억 정도가 네, 유입이 네.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올까지. 네. 사실은 그 2007년도에 월지급식 상품이 처음 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많이 은퇴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1955년생부터 시작을 한 63년생까지 네. 우리가 1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무려 7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분들은 많아요. 이제 원래 만 54세인데요. 이제 2018년도가 되면 이제 60세가 되고 네.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불려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유동성에 있어서 급여가 딱 끊기는 이런 일이 네.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월지급식으로 매달 받는 급여처럼 느껴지는 월지급식 펀드에 네. 관심들이 많죠. 네네. 예.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연건이 뭐 이 상품 좋대 하고 하면은 또 우르르 몰리면서 또 그 상품 가입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인데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이 월 지급식 상품 금융 상품에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좋긴 한데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장점, 단점 구분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건이 네. 구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 표를 보면서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예, 지금 월지급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표가 네. 월 지급을 목적으로 상품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안정적인 자금 투자 전략을 시행하는데요. 네. 주로 채권용으로 많이 합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 중도 환매는 가능을 하고요. 네. 예. 가입 금액이 이제 최소 가입 금액이 상품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100만 원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네네. 100만 원부터. 100만 네, 원부터. 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네. 단점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낮으면 네. 이 원금에서 이제 빼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 펀드에 하나고 있고요. 추천 고객은 당연히 매달부터 수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 상품을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그 월 지급식 ELS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네. 이 상품은 기초자산 또는 코스피 지수 또 S&P 지수에 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그 가입 시점보다 50% 미만일 때는 연 10% 평균적으로 그 수익을 매달 지급을 하는 상품이죠. 네네. 근데 이제 단점은 가입 시점보다 50% 이상 하락을 한다면 실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아까 월지급식 펀드처럼 매달 생활비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네. 그다음에, 자, 네. 네. 또 이제 즉시연금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상품은 보험회사 상품인데요. 가입 즉시 연금을 다음 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네. 당일 변동금리를 따르고 있고요. 네. 이 상품은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기에 있을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예, 저금리 기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예, 가입 10년, 20년 정도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 많고요. 요즘 100세 보증하는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문제점은 이제 사실 중간에 조기 사망했을 때 적게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조건이 있는데요. 4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어느 정도 고액이 자산으로 갖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 저축인데요. 네. 이 상품은 연말 정산 때 우리 소득공제 되는 상품입니다. 뭐 네. 펀드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 저축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투자의 어떤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납입 개시가 의무 납입이 10년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해야 되고 또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또 5년 동안 쪼개서 받아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젊으신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가입하기 참 좋은 상품인데요. 네. 연말 정산 통해서 또 소득공제도 되고. 근데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축 금액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 부담스럽죠. 한 달에 뭐 150, 200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죠. 네. 예, 그럼 주택연금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 상품은 2007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집값을 연간 3.5%를 기준으로 설계가 됐었는데요. 원래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3.3%로 낮췄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서프라임 모기지 때 주택 가격을 2.9%로 상승률을 낮춘 바 있는데요. 네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부부가 동시에 60세여야 되고요. 또 네. 부억 이하의 1주택자여야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들었는데요, 연구원님.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월 지급식 펀드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장점 정보해 네. 주셨고요. 단점은 뭐예요? 만약에 이거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둬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원금 내에서 이제 우리가 분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수익률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 그게 이제 원금에 플러스 돼서 또 더 좋은 수익률로 우리한테 그렇죠. 이제 돌아올 텐데 네네. 이 펀드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월지급식 펀드의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 환매 방식, 월 배당 네. 방식, 네. 월 결산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국내에서 설정된 월 지급식 펀드들은요, 부분 네. 환매 방식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부분 환매. 예, 일시금을 이제 맡기는 거죠. 맡겨서 판매사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네. 투자 원본의 몇 퍼센트를 자동 환매해주는 부분 환매 방식입니다. 네네.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아마 고객들이 실제로는 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상품들은 이제 환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거기에서 당연히 나오는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그래서 네. 도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네. 좋아요.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눌까요? 네네. 자, 1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네.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5%의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1억 500만 원이 되겠죠. 네. 예, 투자 원금의 월 0.6%로 지급을 설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1억의 0.6%니까 60만 원을 매달 지급을 받겠죠. 예, 그러면 네. 500의 이익이 난 데에서 60만 원을 빼주니까 440만 원은 다음 달에 다시 재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원본이 자꾸 커지는 게 되겠고요. 반대로 네. 마이너스 5% 손실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1억 원에서 이제 9,50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역시 설정된 매달 6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면 네. 원금을 까먹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9,440만 원이 다시 투입이 돼서 네. 사실 운영 수익금이 분배금보다 높을 때는 재투자액이 원금보다 많아지게 되는 반면에 운영 수익금이 분배금보다 낮을 때는 네. 사실은 원금에서 빼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연구원님 저기 중간에 있는 매월 60만 원 저게 분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저 분배금을 설정하는 것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이거에서 설정이 되는 겁니까? 상품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이제 0.7% 월, 네. 0.7%. 월 0.7%입니다. 1억이면 한 7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예, 분기별로는 이제 2.1%까지. 네네. 그래서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원본이 까먹을 것 같으면 네. 설정 분배금을 비율을 뭐 0.2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번 달에는 보류한다든지 뭐 그렇게 네.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요. 네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운용하시는 분께 아예 저쪽으로 일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요.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사실 고민이 되는데요. 네. 네.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있고 일을 네. 좀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네네. 기왕이면 그 분배금 비율을 조금 낮추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제 매달 생활비 여러 가지 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나가는 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율을 좀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사실 펀드를 만들 때 비율은 한도만 정해져 있지 그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최근에 또 즉시연금에 대한 것 중에 또 이자 소득세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아들한테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최근에 그 내년에 연금소득세 그 즉시연금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 약간 그 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즉시연금을 지금 막차를 타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사실 즉시연금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에서 네.
사실은 그 세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 그 많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세금 혜택을 투명하게 혜택을 주고 싶은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연금소득세를 물리게 됩니다. 이제 종신형으로 받게 되고 기타 확정형이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상속형으로 받게 되면 이자 소득세를 물리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서민 입장에서 연금을 즉시연금을 가입했을 때 오히려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죠.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어떤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취지가 오히려 네. 왜곡되어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이 일부 어떤 금액까지는 서민들의 보호를 기존처럼 비과세로 네. 해주고요. 네. 기존에 이제 부자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기준은 이자 세금을 물리는 네. 예, 그런 구조로 바뀌어질 겁니다. 직시연금 보험도요.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뭐 형태라고 할까요? 형태가 네.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뭐 네. 좀 뭐 종신형이라고 해서 또 뭐 상품이 분류되기도 하던데 네. 어떤 그런 경로가 있는 건가요? 분류가요? 종류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종신연금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확정연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기간이 말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네. 10년 아니면 20년. 네. 그다음 상속연금형은 이자만 받다가 사망한 이후에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상속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예. 즉시연금 종신연금형 형은 나중에 이제 중도 해지가 사실 불가능한 게 문제점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그렇죠. 상품입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확정연금형은 이제 책임 준비금을 그때그때 연금 지급 시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기간에 따라 받고요. 오래 살면 또 못 받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겠고요. 아, 예, 상속연금형은 이제 소유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네. 사실 연세가 드시면서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정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자녀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네. 부모 입장에서 사실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정이 많다 보니까 네. 또 돈을 또 뺏기게 돼서 노후가 사실 불안한 경우. 그래서 요즘 경매 네. 시장에 사실 넘어오는 집들이 대부분 네. 자녀들이 사업 미천으로 보증 서서 네. 넘어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이 부분 즉시연금보험은 기왕이면 종신연금형으로 해서 네. 중도에 우리 자녀가 와도 해지가 불가능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자, 월 지급식 펀드 그리고 네. 또 즉시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모든 것들 어떤 것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받아서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카오톡 열어두겠고요. 전화번호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죠? 2077-6310에서 1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자들의 비밀 노트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다른 아이가 저희 부모님께서 이번에 네. 토지부자 보상을 받으셔서 예. 아, 네. 목돈이 생기셨거든요. 오. 네네. 예, 근데 이 돈을 이제 네. 집시연금에 이제 가입할지 아니면 네. 월 지급식 펀드에 가입할지 고민 중인데 네. 아, 어떤 상품이 좀 유리할지 네네. 전화해봤거든요. 네. 아. 즉시 연금이냐 월 지급식 지급식 펀드냐, 펀드냐? 예, 네. 그걸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시네요. 우리 네. 아드님, 저희 궁금증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목돈이 네. 생기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아드님께서는 부모님들 이제 연세도 지시고 하셨는데 네. 이 돈을 좀 어떻게 관리하면 더 좀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이거 좀 네.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즉시 연금, 월 지급식 펀드 중에 뭐가 유리할까?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금 더 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연구원님 어떻게 좀 뭐가 유리한지 좀 판단이 가세요? 네, 제가 답을 정확히 드릴게요. 네. 즉시연금보험이 네. 답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네.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돈 내는 분이 계약자고요. 네. 피보험자는 피보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어르신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수익자를 이제 우리 자녀로 하는 거죠. 계약자, 네. 수익자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현금을 네. 미리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우리 자녀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르신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나중에 상속이 자연스럽게 보험 상품도 합류가 될 텐데요. 과세 표준을 평가할 때 정기금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10억 원의 현금을 증여를 하는 것보다 네. 7억 원의 증여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건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월 지급식 그 펀드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세법적인 측면, 상속 네. 증여 쪽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즉시 연금 보험이 좋고요. 또 내년에 네. 세법이 바뀔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 가입분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이 비과세라는 것은 네. 이자 소득세 15.4%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1억 원을 맡겼을 때 지금은 39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는데요. 네. 내년에는 이게 33만 원으로 받으니까 똑같은 돈을 불입하고도 6만 원이 예. 줄어드는 예, 경우가 손해보는 되겠죠. 것 같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즉시 연금 보험으로 하시는 네. 게 좋겠고요. 예. 네. 예.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주시니까 네. 시청자님께서도 네. 그럴 것 이게 더 같아요.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한 두 분 더 번째. 연결해 볼게요. 네. 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아, 네, 제가 지금 이거 방송을 봤는데 네네. 네. 월지급식 펀드 수익금이 분배금보다 낮으면은 네.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손실이 계속 나면 네. 그 분배금을 제가 안 받으면은 손실이 네. 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계약 도중에 분배금 네. 변경이 가능할까 이게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네. 네. 아, 저 머리가 복잡하게 그래 시작해요. 굉장히 좀 샤프하신 분 같으십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수익금이 네. 분배금보다 낮으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네. 그러면 그 원금 손실 안 되게끔 우리가 사전에 분배금을 좀 조절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연구원님? 사실은 투자형 상품에 있어서 수익을 나게끔 그리고 손실이 안 나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고 투자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손실이 난다라면 원본을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매달 분배금을 제로화할 수 있겠고요. 수익이 났을 때 그때 늘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하다. 방법은 네. 계약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최악의 경우는 해지. 네. 사실은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투자를 네, 해놓고서 네. 불안한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해지도 가능합니다. 네.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 상품을 이렇게 다른 상품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네. 단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는데요. 네. 펀드는 수수료를 먼저 받는 선치 수수료 상품이 있고요. 네. 나중에 적립금에서 떼가는 후치 수수료를 받는 펀드가 있습니다. 네. 후치 경우 얘기인데요. 선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미리 내고 게임이 끝났죠. 후치 네. 같은 경우는 해지한 날 달러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익금의 70%,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이 늘었는데 해지를 하면 그 3개월 동안 100만 원이 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70만 원은 떼고 30만 원만 받게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해지도 기술이 좀 네.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네네. 이 월 지급식 펀드라는 것도요. 기간을 네. 정해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맨 그렇죠. 처음에 한 어느 예.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네. 사실은 길어요? 장기적인 상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급여가 끊긴 이후에 네. 매달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네. 거기 때문인 거죠. 노후 준비용으로. 그렇죠. 하는 한 거니까. 10년? 네. 근데 우리 60세 은퇴하고 나서 네. 70까지 산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 30년, 그 힘들죠. 혹은 더 예, 이상까지 70까지만 살기가. 100세 이상은 네. 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도 해지를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말 걸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한번 볼까요, 대표님?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 월 지급식 펀드도 결국 자산운용 개념인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한 건가요? 라고 네네네. 질문을 하셨네요. 네.
네. 증권사, 뭐 보험사, 뭐 은행, 네. 뭐 여러 가지 창구가 있죠. 다 네. 가능합니까, 연구원님? 그럼요. 아, 네. 사실 이 간접 투자 상품은요, 네. 되게 감시 감독이 강화돼 있습니다. 판매사는 우리 펀드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네. 네, 금융회사가 다 해당이 돼요. 은행, 네. 보험, 증권 다 해당이 되고요. 네네. 자산 운용사는 거기서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자금을 운용을 하죠. 네. 돈을 받아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돈은 은행에 네. 가 있습니다. 그게 수탁회사죠. 그래서 네네. 안정적으로 가입을 판매사에서 얼마든지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오늘 노후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평생자산관리연구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오늘도 바삐 움직여 봤습니다. 저희가 강연회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네.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예. 내일로 다가왔네요. 아, 네. 벌써 그렇군요. 네, 금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주식시장 전망에서부터요. 재테크 원칙, 이런 변동성 큰 이런 장세에서도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투자 비법은 없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서울 시티타워 18층 교보 GA센터 대강의실로 오시면 되는데요. 서울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찾기 쉬우실 겁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손해보험에 대한 네.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각 가정마다 이런 그 손해보험, 실손보험을 그 들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는데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되고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손해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지금 빨리 전화 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도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비밀노트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